부모 번아웃, 이유 없이 읊어가는 부모를 위한 심리 이야기라. 모이라 미클라이커, 이자벨 러스캄지어, 김미정 옮김. 시은이 모이라 미콜라이자크, 이자벨 러스캄. 미콜라이자크는 벨기에 브뤼셀 루벤 가톨릭 대학교 의학 및 건강심리학 교수로 프랑스어권 직장인 번아웃 방지 플랫폼인 무드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자벨 러스캄은 루벤 가톨릭 대학교의 발달심리학 교수로 10년 동안 루벤 가톨릭 대학교 생립대학병원에서 신경소아과 임상의로 일했다. 미콜라이자크와 러스캄은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번아웃의 원인과 주요 증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2015년 국제연구 컨소시엄 설립하고 전세계 45개국 부모 3만여 명의 사례를 수집했다. 결과로 부모가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번아웃을 극복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확립했다. 여기 번아웃 들어가는 말. 두 명의 엄마 이자벨과 모이라가 있다. 한 사람은 아이가 5이고 다른 한 사람은 6세인 딸이 하나 있다. 두 사람은 가정생활에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둘 다 루벤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라는 점이다. 이자벨은 흔히 문제아로 불리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모학 전문가이며 모이라는 정서적인 유능성 및 스트레스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다. 두 사람은 2015년 학내 행사에서 치밀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부모 번아웃이라는 주제에 공동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 번아웃은 당시 언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부모 역할을 감당하며 완전히 탈진해서나 여전히 본토적인 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그간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에 퍼즐을 맞춰 가기로 했다. 그리고 6차례에 걸친 연구와 부모 3,000명의 인터뷰 자료가 모였고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의 2세를 출간할 시점에는 프랑스어권 및 영미권 부모 8,000명이 추가로 10여 회의 연구에 참여했으며 국제적으로 진행된 연구에 전세계 45개국 부모 2만 명이 참여했다. 부모 번아웃 연구는 우리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적인 관심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다음 두 가지를 경계했다. 첫째, 너무 특수하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모의 사례는 선정하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알려주고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실생활 속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동떨어진 지나치게 학문적인 논의를 지향했다. 우리는 과도한 피로감에 소진된 부모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번아웃. 요즘 부모되기 기쁨과 스트레스, 부모 번아웃, 번아웃 진단하기, 번아웃 경계 신호는 왜 번아웃에 빠졌을까? 부모 번아웃 솔루션, 둘이서 대처하기, 아이와 관계 개선하기, 부모 번아웃의 모든 것. 요즘 부모되기. 나는 화가 잔뜩 난 어린 아들을 달래주고 있었다.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나를 쏘아보시다가 한숨을 쉬셨다. 아이여, 서른을 잠재우려고 애쓰는 동안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할머니는 말이 옳다. 오늘날 즉 21세기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예전과 다른 일이다. 아이의 화를 진정시키려고 분투하는 너와 달리 할머니는 분명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사셨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만일 이런 일들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나는 결국 부모 번아웃에 빠지지 않았을까? 실제로 할머니는 당신의 부모 역할에 의문을 던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부모 노릇을 하던 1940년대에는 그런 건 관심사나 화제거리도 아니었다. 언론이
부모라는 주제를 기사거리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1990년대에 이르자 연구자들도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부모되기,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대나 중세 시대에서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19세기부터였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모든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의 발달과 건강, 행복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서는 길고 복잡하고 빽빽하며 끝이 없다. 부모들은 특히 아이가 잠재력을 가진 모든 범위 내에서 개성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는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거나 학교를 지어주거나 출생, 가족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모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나는 엄마가 되었을 때 이런 협약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내 친구 중에서 그 협약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모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사방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살아가는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뼛속 깊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중이다. 더는컨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심리학자들의 책임도 있다. 20세기 동안의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 관계를 다루는 논문만 해도 수천 페이지는 될 것이다. 아이가 앞으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애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논문을 학자들은 쉬지 않고 발표했다. 심리학계는 아이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숙고했다. 아이와 관련된 결정에 아이를 어떻게 참여시켜야 하는지 심리학자들은 애착 이론과 교육학 지식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부모들에게 슈퍼맘 혹은 슈퍼데디가 되는 법을 배우라고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모들은 이를 지켜보며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주입받게 되었다. 좋은 부모라는 환상은 심리학계는 좋은 부모에 대한 정의를 내놓음으로써 부모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를 끝까지 물어붙였다. 긍정적인 부모는 아이를 교육하고 안내하며 아이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아이를 권리를 지닌 개체로 인식한다. 위원회는 또한 긍정적인 부모 되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아이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안전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아이에게 안전한 느낌, 아이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이렇게 위원회의 근거에 따르면 아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훌륭히 성장하여 최고가 된다. 내가 하나의 엄마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유럽 어디에선가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이 이 책들을 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을 두고 잔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한 번쯤은 아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모든 계절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긍정적인 부모가 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긍정적인 부모 되기가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왜 겉으로 그것을 정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연속 최상에서도 부모들이 처한 입장은 각기 다르다. 이렇게 위의 세 가지 특징에 따라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좀 더 수월하게 해내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들기도 한다. 부모들은 각자 이상적인 부모를 향해 가는 길 어딘가에 위치한다. 누구나 번아웃에 빠질 수가 있다. 번아웃에 빠질 수가 있다. 연구 결과 부모 역할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부모로 가는 길을 막는 온갖 장애물 앞에서 긍정적 부모가 되기가 이룰 수 없는 목표임을 절감하고 번아웃의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늘 맞서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번아웃에 빠지는 부모 중에서 주로 이상적인 부모 모델에서 멀어졌거나 또 마지노선을 이탈한 이들만 해당이 될까? 그렇다면 누구나 번아웃 증후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 번아웃. 자, 아이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교육자, 판사, 상담사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의 시선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있는 모든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은간히 힘을 쓰지만 결국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를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